구체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총 자본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냐, 회사의 규모 대비 이익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요거는 회사의 자기 자본에 비한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요게 이제 ROE입니다. 리턴 에퀴티라고 그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 요게 뭐 여러 가지 책에서도 상당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죠. 요거는 자기 자본은 결국 자본금, 주주입니다. 주주의 투자 수익률을 표현하는 개념이죠.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은 뭐 매출액분의 순이익 곱하기 자기 자본분의 뭐 매출액,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율을 구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좀 많이 헷갈릴 것 같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ROE,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자본, 즉 총 투자 개념입니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총 자본 대비 순이익을, 즉 총 자본이 순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그러한 비율을 측정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수익성 비율, 매출액이나 회사의 총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규모 대비 이익률을 판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아까 봤던 그 재무제표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예시를 해놓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13290분의 영업이익 1390, 요거를 하니까 10.4%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익이 분모로 올라가니까 높을수록 회사의 긍정적인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평균을 보니까 한 11% 정도다. 그러면은 뭐 조금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큰 차이 없어서 뭐 산업평균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 요 부분은 매출액 대비 이제 순이익, 당기순이익 7, 요게 되겠죠. 요게 한 5.3% 정도인데 산업평균 한 4.2%, 요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은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산업평균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낮고, 그리고 총 자본 대비 이제 순이익률, 총 자본이라는 거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즉 총 자산하고 동일한 금액이죠. 요게 한 6.5% 정도, 산업평균이 한 9.2% 정도인데, 이러면은 회사의 규모 대비한 이익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매출 수익성은 뭐 한 평균 정도, 근데 자본 대비 수익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회사의 어떤 이익 수준, 마진, 그 매출 대비 이익 수준은 괜찮은데 자기 자본의 어떤 그 활용도 부분은 조금, 즉 자기 자본 활용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익 수준 대비 자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즉 자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자산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 뭐 또 쉬운 말로 쓸데없는 자산이 많다. 매각을 통해서 뭐 현금화하고 정리를 하자.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게 뭐 이익은 괜찮고 뭐 자산 활용도가 뭐 낮다. 비율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분석은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업종, 상황, 또 기타 이제 뭐 어떤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대신에 그러한 것까지 나가기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으로 일단 그러한 출발을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 분석이 그러한 그 기초적인 첫 걸음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활동성 비율입니다. 이거는 자산하고 자본, 즉 이제 보유 자원, 이거를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는지 그 정도인데, 총 자산 회전율
회전에 대한 개념은 다 매출액 대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누면은 1년 동안 총 자산이 몇 번 회전했느냐, 실제로 뭐 총 자산이 어떻게 현금화돼서 회전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자산 대비 매출액, 뭐 비율이나 비교 분석, 또 회사의 어떤 규모 대비 매출액 수준, 그런 거를 비교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년간 총 자산의 회전 비율을 뭐 나타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매출액은 1년 전체 금액이고, 총 자산은 이게 만약에 기말 자산을 예를 든다면은 자산이 기초보다 기말이 훨씬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매출은 1년 전체인데 자산은 기말만 딱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좀 실질하고는 좀 벗어난 그런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업 경영 분석에서는 요 매출액은 뭐 당연히 1년 매출을 쓰는 거고, 총 자산 요거는 기초하고 기말하고 평균된 개념 그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은 1년 내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니까 총 자산도 매일매일 잔액을 합계를 해서 평균을 내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비용 대비 효익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초 기말 평균을 이용을 합니다. 이하 이제 관련된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뭐 오늘 강의하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간단한 실습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그냥 저희 학습의 편의상 기말 금액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을 받고 자기자본, 요거 뭐 자산이 이제 자기자본으로 바뀐 건데, 주주의 이제 투하 자본이 매출액 대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분모가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바뀐 거죠. 비유동 자산 대비 매출액이 얼마냐, 또는 매출액 대비 비유동 자산의 규모가 얼마냐.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단위당 비유동 자산이 매출을 많이 일으킨 게 되겠죠. 즉 비유동 자산을 그만큼 활용을 많이 했다, 뭐 그러한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 뭐 이거는 말 그대로 매출액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재고자산이 얼마나 회전이 됐는지, 즉 재고자산이 매출액으로 간다는 얘기는 재고자산이 팔렸다는 얘기고, 재고자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그 반대로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외상매출금, 매출 채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는 현금하고 매출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즉 현금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 이건 매출액 대비 이제 매출채권 규모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매입채무 규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나 자기자본, 기타 이제 비유동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요 규모들을 비교를 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걸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앞서 보신 거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요거는 어차피 분모는 전부 다 매출액입니다. 분자는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달라지는 거죠. 이 얘기는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비율들은 숫자가 높게 나올수록 좋다는 얘기고, 요 맨 밑에 두 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자산 또는 뭐 자본 규모 대비 매출액이 그만큼 많이 창출된다, 이러한 얘기로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산이 요만큼이 소요가 된다, 자본이 요만큼이 소요가 됐다, 그런 얘기니까
요거는 분모가 클수록 분자가 작을수록 유리한 비율들이 됩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 산업평균은 한 1.7회전 정도인데 회사는 1.6. 그러면은 일단은 뭐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진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자본 회전율도 마찬가지로 산업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회전율이 산업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즉 매출액 대비 비유동자산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많으니까 비유동자산의 어떤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 자체도 요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이 지금 이만큼이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건데 재고 수준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평균보다는 또 낮아서 뭐 그렇게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 요거는 매출액을 요만큼을 창출을 했는데 현재 이제 돈을 못 받고 남아있는 잔액이 요만큼이다, 그런 얘기인데, 즉 다시 말해서 항상 매출채권은 요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는 요 매출채권이 한 8.8회 정도 회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1510이 회수가 되고 또 발생하고 또 회수되고 또 발생하고, 그렇게 8.8회가 회수가 돼야지 요 매출액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회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빨리빨리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율과 회수 기간은 역외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이 그만큼 빨리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빨리빨리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숫자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 관리 측면에서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고, 매입 채무 회전율은 가능한 한 대금 지급 기간을 뭐 늦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현금의 어떤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이게 낮을수록 회사 현금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산이나 자본 관련된 회전율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동자산 회전율, 요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고하고 매출 채권 관련해서도 조금 그 산업평균 대비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분석이 되고, 요 의미들을 따져보면은 자산하고 자본의 어떤 활용성은 뭐 그럭저럭 산업평균하고 비슷하게 간다, 보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거죠. 이게 비중이 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이 비중이 크죠. 그 얘기는 비유동자산의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 즉 매출액에 대비해서 비유동자산이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관련해서도 매출액 대비 재고가 너무 많다, 재고관리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비유동자산 부분을 어떤 뭐 매각 내지는 뭐 효율화를 한다든지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 처음에 살펴봤던 그 비율에서 보셨듯이 재고 수준을 낮추는 방안, 뭐 매출 촉진 위주로 가겠죠. 보통 그런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출 채권 회전율, 이거는 우리는 산업평균에 비해서 너무 천천히 회수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회수 기간을 앞당겨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입 채무 회전율은 당연히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 비율, 뭐 말 그대로 얼마나 생산을 즉 기업의 어떤 부가가치 측면에서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지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맨 뒤에 보면은
부가가치 계산을 위한 항목해서 뒤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제 감사보고서 활용 목적이 뭐